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골치 썩고 있는 종목도 수익을 내시는 종목 하나씩 상황실에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메리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또 유상증자입니까? 두산중공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유상증자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일단 두산중공업의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보시면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부채 비율도 지금 거의 한 180, 많이 줄었다고 해도 지금 186%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면 현재 부채 비율이 한 260% 가까이 되는데,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지금 한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유상증자 자금을 가지고 7천억은 또 부채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8천억 정도를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7천억은 부채를 상환하는 목적이고, 또 재무 구조도 개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배경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채 비율을 좀 낮추고 그리고 신사업에 투자할 돈을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구조조정의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까 궁금한 게요. 최근에 이제 두산건설을 매각하면서 어느 정도 경영 부담을 떨쳐낸 상황 속에서 또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 타이밍에 이 유상증자, 증권가에서는 또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요? 일단 큰 기업이라도 재무 구조가 워낙 안 좋은 회사들은 유상증자 이슈가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주식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산건설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일단락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똘똘한 자회사인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 지분 매각 이슈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두산바켓은 오히려 매각을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두산바켓이 오히려 더 수혜를 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존에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많이 올랐지만 SMR 소형 원자로라든지 그 외에 이제 수소, 풍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좀 나오지 않겠나.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유상증자 발표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여기에다가 다소 아쉬웠던 거는 오늘 또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 유상증자 소식을 더욱더 안 좋게 받아들인 투자자분들이 매도세가 강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이 바라는 바는, 희망하는 바는 어느 정도 돈도 확보하고 자금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소, 풍력, 그리고 SMR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도 사실 우리의 미래 먹거리 중에 주요한 것인데 그럼 믿고 들고 갈까요? 일단 두산중공업 한참 원자력 때문에 올라갈 때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부분이 또 원자력 사업이고, 또 그 반면에 또 수혜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그쪽인데, 일단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존의 원자력은 좀 경쟁력이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고자 하는 원자력 발전의 방향은 소형 모듈화 원전이죠. 그래서 이제 SMR이라고 하는데, SMR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기술력이 완전히 확보된 상황이 아니고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는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라든지 풍력 이런 쪽은 어차피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자회사 이제 한때 이제 지금 매각했지만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수소 쪽에서 독보적인 연료전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은 두산중공업에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의 판도가 그쪽으로 좀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두산중공업은 지금 더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 이제 악재는 좀 더 많이 털어내고 새로 이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빠진 주가는 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도 보시면 지금 제가 주봉을 펼쳐놨는데 한 19,000원 선에서 19,000원에서 전 17,000원 사이 정도 많이 빠지면 17,000원 중반대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19,000원 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매크로 이슈가 없는 한은 뭐 일단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MR로 인해서 한창 주가가 올랐을 때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의견이 좀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괜찮아 보인다. 목표 주가 3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체질 개선이 이뤄지는 두산중공업 기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현 PCR 검사로는 부족하다. 오늘 이 오미크론과 관련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진단키트주들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PCR 검사로는 감지 한계다라고 입장이 나온가 하면 또 WHO에서는 아니다. 현 PCR 검사로도 충분히 감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속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전에 속보로 질병청에서 네. 지금 현재 검사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PCR 검사에서 약간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이제 정밀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데 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정밀 분석을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지금 얘기가 좀 나왔었다가 뭐 질병청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 게 바로 나온다는 건지 아니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일에서 5일이 걸리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신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저는 이 PCR 검사는 충분히 빨리 이제 뭐 정상화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일주일 뭐 이후에는 현재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줄기차게 나오겠죠. 이제 일주일 뒤, 뭐 2주 뒤, 뭐 한 달 뒤, 3개월 뒤에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확산 속도라든지 뭐 돌파 감염 여부라든지 뭐 백신의 그 효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뭐 치료제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까지 이런 데이터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대체적인 의견은 남아공 내에서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 자체는 그렇게 뭐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더 그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은 여전히 미국 야간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갑자기 밀리는 배경에는 정부 측의 발표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온 속보로는 정부에서 싱가포르나 사이판에서 오미크론이 나오면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가 서킷 브레이크 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국 위험도가 일주일 만에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됐고 일상화 단계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라는 발언이 지금 정부의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양시장이 1%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변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진단키트주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겨날까요? 지금 랩지노믹스가 또 상승폭을 줄이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은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 안 그래도 위드 코로나를 한 달 정도 시행하면서 굉장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오미크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이제 주요 국가들도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델타 변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되게 큰 일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 그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만약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효능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더 파장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대안으로 지금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자금이 몰릴 수 있고 최근에 그쪽 관련 주식들이 보면 많이 빠져 있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장은 어떻게 보면 좀 심리에 많이 영향을 좀 단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리도 싸워야 되고 심리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우리가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도 싸워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랩지노믹스를 향해서 증권가에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건희 차장님도 재평가 하시겠습니까?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뭐 가격은 이제 이게 뭐 리포트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PCR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 중에 가장 대장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뭐 시젠이고 예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을 이제 10%대 이상으로 이제 올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젠보다 영업이익률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시젠보다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제 상대 비교를 해서 이제 주요 종목과 상대 비교를 해서 저평가됐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1등 기업과 뭐 한 3등, 3, 4등 기업과 이거를 비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말은 좀 동의를 안 하고 어차피 프리미엄을 받죠 1등 기업 자체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여전히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지금 차트 주봉 보시면 박스권을 좀 강하게 뚫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추세가 한 일주일 안에 뭐가 이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안감에 더 올라가면 뭐 5만 원까지도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진짜로 확산이 또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오미크론 관련된 이야기는 또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은 강하다, 게임빌이었는데요. 지금은 강하지 못해요. 게임빌 오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날 급등하려고 신고가를 보여주다가 하락 전환한 날이 이게 기점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게임빌 그리고 지금 게임주들에 대해서 이건희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앞서 이제 최현영 매니저님은 게임은 또 주도주고 메타버스는 이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도 하잖아요. 사장님은 어떠세요? 일단 뭐 반영될 건 어느 정도 다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당분간 뭐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게임빌도 마찬가지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위메이드 다음으로 많이 올라간 게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들인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후발주자들이 좀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게임빌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오늘 호재가 있었죠. 이제 뭐 수집형 RPG 안녕 엘라라는 그 게임에다가 C2X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토큰이 연동되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을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런 영향 때문에 뉴스가 나와서 상승했다가 어떻게 보면 뉴스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장이 좀 밀리니까 또 이제 고점에 있는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장이 밀리면 또 불안하죠. 이제 불안한 모습에 조금 더 매도가 강하게 나온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주를 나쁘게 보진 않지만 일단은 가격이 단기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좋은 회사와 좋은 주가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서 저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게임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빌 신고가의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에 병신하고 내려온 상황 또 박스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니 쭉 들고 가냐 마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본인들의 게임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텐데 네.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단계는 좀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 보면 적어도 15만 원 선을 중심으로 이제 왔다 갔다 횡보를 좀 보이는 상황이 좀 나와주는 게 사실은 건전한 모양일 것 같고요. 뭐 좀 좋게 평가를 하면 뭐 15만 원을 하단으로 두고 한 17만 원 사이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상황을 좀 보여주면서 그 추후에 이제 회사의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실제 게임이 나왔을 때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미 이제 뭐 P2E라는 그런 큰 트렌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렸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 평가까지 이루어진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 관점이다. 더 들고 갈지는 게임을 향한 또 게임빌을 향한 투자자분들의 믿음이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게임은 강하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 강함이 꾸준하지는 못했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